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독일 작가인 마이케 빈네무터의 나는 떠났다 그리고 자유를 배웠다 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저 앞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자인 마이케 빈네무터는요. 유명한 퀴즈쇼인 누가 백만자가 될 것인가의 우승자가 되어서 50만 유로 상금의 엄청난 상금을 탄 것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도시에서 이제 세계 각 나라의 원하는 도시에서 한 달씩, 그러니까 한 달씩 다른 나라에서 1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를 그치면서 유쾌한 기억도 많고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렇게 편안한 여행만 하진 않았는데요. 또 나름의 많은 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제목은 인생의 눈부신 날들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선히 보면 인도는 10억이 넘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인데 인도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너무너무 싫다. 가서 고생만 했고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이신 분도 계시고요. 또 반은 좋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나라인데요. 그래도 다시는 인도에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립고 생각나기도 하는 묘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저자가 친구에게 쓴 편지를 보면 내 친구, 내 오랜 친구 클레멘스에게 제발 절 좀 여기서 꺼내줘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하루도 더 뭄바이에 있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절 만난다면 아마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전 완전히 지치고 예민해져서 짜증만 나고 걸핏하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인도 때문이에요. 인도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곳은 포기할래요. 알록달록 거대한 벽에 계속 부딪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여기저기 멍이 돌고 혹이 나는 것 같아요. 늘 생각했었죠. 저는 이런 환경에서도 잘 지낼 거라고요. 그런데 왜 어째서 뭄바이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무너지고 마는 건지 저자는 한탄을 합니다. 사실은 이미 몇몇 사람들이 인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인도를 가려고 할 때 특히 왜 뭄바이에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뭄바이에 와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뭄바이는 시작부터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오는 동안도 너무 힘들었고 먼 거리에 지치고 뭄바이의 밤은 깜깜했다고 합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었고요. 보이지 않으면 더 예민해져서 더 많이 보인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에서 길거리에 자기도 하고 시내로 접어들어 길고 긴 슬럼가를 지날 때 운전사가 말이 없어서 더욱 겁이 났었나 봐요. 그리고 호텔 체크인하고 이제 기절하고 침대 위에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일어났는데 룸서비스로 첫 식사를 주문하고 커튼을 활짝 열었대요. 그럼 보통 이렇게 호텔에서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커튼을 확 열면은 보통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아, 이 뭄바이란 곳이 자기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곳에 성패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거를 이제 알았대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5성급 호텔 28층에서 스모그를 뚫고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폐허가 된 건축 현장, 아파트 철골, 그리고 해갈색 오물 덩어리, 저 멀리 칙칙한 회색의 아라비아 해가 보였어요. 바다조차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전차가 트지기 일부 직전으로 붐비고요. 정말로 터진 것처럼 사람들이 전철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는 전차에 문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조금 조용하고 차표를 넉넉하게 10장이나 사두었는데 인도에서는 차표를 미리 사두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차표는 구입한 후 1시간 이내에 써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휴지 조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차표는 정말 싸다고 해요. 그리고 종점인 처치 게이트에서 내려서 지도도 없이 무작정 걸어가기도 했는데 보초를 서는 대법원 앞에서는 사진을 찍으려는데 총을 든 군인이 못 찍게 사진 촬영이 금지라고 제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을 것 같아서 길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바다는 없었고 폐허처럼 보이는 집들과 자네들 그리고 빈민가만 있었고 빈민가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럴 자신이 없었고 용기를 냈더라도 무사히 빠져나오는 게 힘들 거라고 저자는 적고 있고요. 빈민가 앞에서는 공장에서 막 나온 듯한 멋진 검은색 벤처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옆에 쓰레기 컨테이너가 있었고요. 빈민가 주변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서 컨테이너를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대비되는 광경이네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좀 나아졌고요. 폭에 익숙해졌다고 하네요. 길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팔을 밟지 않는 법, 그리고 매일 아침 길에 비닐을 깔고 영업을 하는 수리공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법, 그리고 자동차 사이로 죽을 각오로 쏟아져 나오는 군중의 폭풍 속에서 숨어서 길 건너는 법도 배우고요. 사람들의 이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기에도 익숙해졌고요. 여행이란 낯선 사람을 견디는 거란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낯선 남자들과 눈을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땐 바쁜 사람처럼 부지런히 걸어야 하고 움직이는 표적이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아주 힘들었지만 어떤 면에선 좋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연말에 돌아오면 짜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은 문바이가 제일 진한 흔적을 남겼을 거라고 합니다. 적 오래전부터 안락함을 가감히 버리고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싶었는데 불확실성, 도전, 길 잃기, 놀람 이런 것이야말로 여행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또 뭄바이 여행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호텔 근처의 작은 박물관에서는 간디 박물관에서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자마다 인형들이 간디 일생을 보여주는데 그냥 인형들만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지만 간디의 부인 카스트로바이가 죽는 장면에서는 코끝이 찡긋해지면서 찡해지면서 눈물이 푹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핑 돌기도 했는데 인도에 대한 인상에서는 또 바뀐 게 라자스탄 덕분에 인도 화해를 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는 왕궁과 사원들의 웅장한 화려함이 관광객 관광객에게 맞춰진 인도긴 하지만 굉장히 좀 괜찮았나 봐요. 아무튼 인도 덕분에 한 달 동안 거대한 감정을 소용돌이해서 호적돼야 했는데 이렇게 강하고 모순되는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분노, 동정, 감탄, 경멸, 경건, 부끄러움, 즐거움, 감동이 눈 깜빡할 간격으로 다양한 감정들이 자리를 바꾸곤 했는데 인도에서 제일 많이 배운 건 인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가장 큰 문화 충격이었고요. 이곳에 도착한 지 4월 만에 떠날 궁리를 했지만 남은 시간을 참고 견디길 잘했고 그래서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참한 오물, 어마어마한 빈부격차와 이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소음, 그리고 온갖 황당한 일 때문에 당혹스러웠지만 마지막에는 아름다움, 편안함, 다양함, 그리고 여전히 황당한 일 때문에 불편함도 있었지만 아무튼 저자는 남았을 때 이 여행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특히 뭄바이에서 배운 것 중에서 인내심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고요. 교통법규도 이제 큰 소리로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중요한 여행 규칙을 하나 배웠는데 자기가 살던 독일에선 안 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피고 허락하고 수용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배우고요. 그리고 뭐든지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채식이 일반이고 육식이 특이한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고정관념을 의심하고 관점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 결론은 인도에서는 굉장히 불편함도 있지만 그 양면에 많은 인내심과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한번 이제 이러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TV였습니다.